시장. 네. 5월 15일 주간 시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소리로 찬조 출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연준들이 인플레이션 우려 진화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딱딱한 거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요약된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급히 담그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이것 때문에 미 증시가 10% 빠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자산 매입 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을 하겠다라고 미 연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려를 진화하려고 하고 이것도 볼까요? 통화 정책 변경 전에 수재월분 자료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넘어갈 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블랙키위로 시작합니다. 블랙키위에 보시면은 H&M 살아있죠? 그 다음에 SSG, 이거는 신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요. 트렌드를 좀 더 보면 말해드릴게요. 여기 비트코인 있고, SSG, 그 다음에 HMM, TSMC. TSMC는 반도체란 말이에요.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트렌드도 용어로 보기 위해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뭐 이거를 길게 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5일 날 녹화를 하기 때문에 15일 시향도 되고 뭐 16일 시향도 됩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주간 시향이고요. 네이처 아이디어 리서치에서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영순위가 한미회담입니다. 21년 5월 21일 과연 이날의 대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 다음에 이날 백신 동맹 나올 거고요. 지금의 언론 플레이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하는 플레이인지 아니면 이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전략인지 그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서부터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게 거시경제가 무너지냐 안 무너지느냐, 인플레이션이라고 아까 봤었던 거시금융 경제에서 속보에서 나왔던 그런 정보들이 여기서 종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투자기인데 이게 기회예요. 진짜 가상화폐는 반도체가 안 팔리게 만들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대신 그래픽 카드는 비싼 가격에 잘 팔리고요. 자동차 반도체는 지금 마진율이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동차가 생산 안 되는, 그러니까 반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자동차의 문제고요. 향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까,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에서 혁신이 필요한가,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및 코로나인데요. 인도 및 백신 접종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셔야 되고, 우리나라는 한미회담에서 발생하는 백신 동맹이 과연 우리나라 바이오 업종들을 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간중간에 차트 같이 보면서 실제로 제가 그룹으로 만들어 놓은 거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포스트 코로나주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적자인 기업이 흑자로 변환하는 거예요. H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작은 HM이에요. H&M은 그러니까 적자였던 게 흑자로 변했고, 걔가 이제 1,200억 나던 게 갑자기 1조가 이제 순이익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장부상에는 1조로 꽂히지도 않아서 더 좋아요. 내년도 상반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내년도 1, 4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몇천억의 순이익이 무조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그때 진짜 1조만 발생해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시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H&M을 팔 수 있는 기간이 내년도 상반기까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영화와 엔터, 항공인데 엔터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만 못 가고 있고요. JYP가 급등하는 거 보시면 그러니까 놀라실 거예요. 오히려 34,000원대 물리신 분들이 31,0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더 사셨다면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죠. 30, 뭐 10% 이상 벌써 수익이 났고요. 조만간 4만 원 돌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도 이걸 뒤쫓아서 30만 원 갈 것 같고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딜은 국외의 뉴딜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해외로 수주를 누가 제일 잘하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건설을 우리는 계속 추천해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는 뉴딜을 한다고 하면 이게 두 개로 나눠서 예산이 지원될 거고, 백신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야 제대로 투자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틀밖에 투자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이제 살펴볼게요. 한미 백신 동맹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한미회담에서 삼성 모더나, SK 노바백스 이 두 개가 연결돼서 미서 백신 동맹이 일어난다면
SK 바이오팜 그거보다는 바이오사이언스가 쪼끔 더 낫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급등하고 1 0 0만 원까지 도달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 0 0만 원일 때 인제는 3 분의 1 팔기보다는 한 5 분의 1 정도 파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10만 원 단위로 올라갈 때마다 쪼끔씩 파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0만 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익이 계산되는 거 내년도 상반기에 혹시라도 연수익이 1 조가 꽂힌다면 삼성은 주가가 100 조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100 조가 안 되거든요. 쪼끔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회담서 백신 파트너십 논의 이건 거의 뭐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백신 동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주가에 드러나 있고 숨겨지지 못했죠, 하락장에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대북 정책이 인제 중요한데요. 근데 요걸로 하겠다. 트레이드를 하겠다는 거죠, 확실하게 현명하게. 그래서 이게 이전에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코로나 백신제 이래서 하는 것 같아요, 백신 동맹. 그러니까 "우리는 줄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을 통해서 줄 거니까 니네들 받아라. 대신 인제 포기해라. 핵무기만 포기해라. 핵무기 포기해도 충분히 너희들 미사일 무기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미사일까지는 포기 안 해도 된다. 위성으로 해라. 그리고 개성공단 짓자." 그렇게까지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흠이 가격이 바뀝니다. 진짜 고점이 된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인도 지원 열려 있다고 했지만 인도 지원 중국을 열 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인 중국을 열기 위해서 탁구부터 시작했죠. 베트남도 한번 딱 열어 버리고 난 다음에 지금의 베트남만큼 성장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베트남처럼 대우를 해 준다면 우리는 머리 위에 베트남이 있는 거고 그 물량을 우리의 H&M이 가져간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미사일을 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산장수 그다음에 뭐라고 하죠? 우산장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장사.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다. 그렇게 봐주면 부채장수, 우차정 우 우산장수 전략으로 펼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대기업 투자예요. 이게 하락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삼성과 현대가 아마 같이 들어갈 거예요, 미국에. 미국에서 이번에 인프라 투자 계획의 가장 크게는 저는 현대차로 보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 거기서 그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전기차 인프라망을 만드는데 그리고 이 현대차가 누구랑 협약을 하냐면 우버랑 협약을 해서 모빌리티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버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랑 그걸 가지고 우버를 활용해서 공유 자동차 체계를 만들겠다 하고 있습니다. 누가 1 등이 될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버랑 현대차 둘 다 지금부터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2024 년에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블 딥 오기 전에 오는 거고 혹시라도 이게 성공이 된다면 더블 딥을 얘네들은 피하겠죠, 현대차랑 우버는. 왜냐하면 이거 여기서 부가가치가 막 나오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더블 딥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부도나는 기업들 때문에 그 손실을 자기들이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발생하는 더블 딥이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확실한 성장이 나는 기업들은 주가가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수혜입니다. 반도체. 이거는 국내에서 평택이나 여러 가지 전략에서 K반도체니까 K반도체 벨트에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한 거고요. 근데 여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투자를 하거든요. 그 내용이 한미회담과 연결돼서 같이 나오고 삼성과 현대가 우리나라에서도 세제 혜택을 받고 미국에서도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게 뭐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얘네들 왜 맨날 세금 많이 걷어야지. 돈 많이 버니까." 막 그러는데 맞아요. 맞는데 세금도 제일 많이 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고 그 이상을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경쟁하는 체계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한미 백신 동맹, 두 번째는 대북 정책, 세 번째는 삼성과 현대 대기업, 우리나라에 있는 큰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모습. 그게 과연 어떻게 녹아나고 그게 인제 실질적으로 한미 회담일 때 의제로서 간단한 아닌 서브 의제로서 나타나는지가 그다음 주에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뷰는 똑같은데 한 번 더 볼게요. FRB는 그다음에 인제 패드입니다, 패드. 인제 저금리 정책이나 양적 완화를 하고요. 여기서 바이든 정부에서 재무장관이 "인플레가 우려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경제가 파탄 지경이에요, 아직도. 우리도 똑같잖아요. 코로나가
진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근데 자영업자가 힘들어지면 자영업자한테 공급하고 있는 다양한 물량이나 그런 뭐 식자재 같은 거 공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인력을 줄여 놨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은 올라가요. 인제 그러니까 물량을 줄이니까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인제 코로나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 공급의 그 정도가 늘릴 수 있을까요? 못 늘립니다, 이게 재밌게도. 그러면 가격이 높아지고요. 어느 순간에 인제 치킨 게임 없이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물량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삽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식음료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봐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기간이 길어지면 거기서도 타격을 볼 수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못하면 치열하게 인제 저가 경쟁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미국의 FRB랑 바이든 정부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는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메인이에요. 근데 이 실업자 일자리를 기존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는 이제 완전 경제 비슷하게 경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IT나 그런 업종입니다, 자동차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행, 호텔, 항공은 거의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좀 너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행이나 호텔, 항공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되고 서브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진주시 예를 들면은 진주시에서 목욕탕, 그다음에 헬스장, 그거를 계속 좀 오픈을 시켜 주기 위해서 단계를 낮춰서 오픈시켜 주는 그거랑 동일하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미국의 성장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요. 자기들은 인제 인플레가 오는 걸 약간 감안해도 세계 성장까지 끄집어내야, 유럽은 초토화돼 있고 인도도 초토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들을 살려내야만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인제 문제가 발생하죠, 인플레이션. 가격을 결정하는 기업들은 가격을 올려서 팔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식자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공급량을 줄여 놓으니까 가격이 높아진 거죠. 해운업도 동일합니다. 해운업도 배가 적게 운용되니까 가격이 높아진 겁니다. 배를 많이 늘려서 운영을 하게 되면 좀 더 가격이 경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치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작년에 배를 안 만들었어요, 아예. 우리나라만 H&M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M이 잘 나가고 이익이 더 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런 것들도 미국 시장의 뷰고요. 여기서 가져갈 거는 이런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 실업자들이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돈을 지출할 수 있게 있는 여력을 많이 함으로써 실질적인,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말했던 소주성입니다. 소주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도.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RB는 어떻게 코로나를 탈출하냐면 채권의 매입을 단기를 축소하고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거를 하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지표를 인제 한번 체크를 했어요. 미국의 지금 현재 백신 접종률은 36.3% 입니다. 75%를 6 월이나 7 월에 달성하겠다 했지만 지금 추세로는 7 월에 되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는데, 영국과 이스라엘 사례를 봤을 때 50%만 넘으면 거의 백신이 성공합니다.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7 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향후 더 인제 백신을 접종하는 속도를 내야 된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테이퍼링은 캐나다가 인제 시작을 했고요. 채권 매입 단계를 축소를 해서 시장에 돈을 푸는 걸 줄여 나간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고 가상화폐 가격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도 충격 먹고 주식도 충격 먹고,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나라 채권을 사러 외국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거는 다른 개별 영상으로 올려 드릴 건데요. 왜냐면 이거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식도 쪼끔 들어왔는데 채권으로 들어온 물량이 너무 많아요. 금리를 제대로 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채찍 끝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그래도 어 제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보인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 종료를 하면 그다음에 금리 인상은 2년 뒤, 그래서 24년 3 월쯤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팔면 될까요? 금리 인상하는 초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3 월, 그다음에 2023년 3 월쯤, 2022년 3 월이나 2023년 3 월쯤, 그러니까 3, 4, 5 해서 물량을 좀 정리를 하고 이 상황에서 현금의 비중을 진짜 절반까지, 그러니까 단기 채권 플러스에다가 절반 정도 가져가시는 게 시장을 대응하시는 거고요. 최근에 빅스를 보셨죠?
빅스를 기억하셔야 돼요. 빅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빅스도 쪼끔 들어가셔야 됩니다 인제 그때는. 인제 그때부터는 헤지가 들어가는 거고 1년 빅스했다가 날려도 괜찮고 그다음에 또 빅스에는 날려도 괜찮아요. 그게 헤지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수익률이 빅스가 얼마가 났냐면 저점 대비했을 때 30% 터졌어요 빅스가. 그러면 UVX 마이너스 50% 터집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반도체 시장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정체 중이고 팩트 쪽에서 반도체는 증대되고 있어요. 근데 요렇게 파란색으로 해 놓은 이유는 가상화폐가 1조 그러니까 1억 이죠. 1억 으로 예전에는 램이나 반도체가 들어가는 양이 100 개였다면 50 개로 줄어든다고 했죠. GPU 가격이 높아지니까 한 대 만드는데 200만 원 돼 버렸어요. 옛날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수요도 동일하게 이게 지금은 부족한데 마진이 별로 안 나는데요. 모바일에 있는 반도체 만드는 게 훨씬 좋아서 삼성과 하이닉스는 그쪽에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자동차 반도체도 고부 가치가 될 거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 사이클은 타이트한 거 맞고요. 성장 요소가 광범위하긴 합니다. 그다음에 장기 구체는 못 올린다는 걸 이제 보여줬죠. 올린다고 말했다니까 완전 다 주가가 10% 빠져버리잖아요. 만약에 진짜 올린다고 하면 주가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한 20% 빠질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못 가고요. 그냥 기침만 해서 주가가 너무 부양되는 걸 막고 가상화폐가 너무 부양되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상화폐 주가가 너무 높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금리 인상할 수 있다." 그 말 한마디가 더 시장을 조정하기 좋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가격 결정 기업 그 반도체 가격을 결정짓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코로나 현황이에요. 확진자 늘었고 사망자도 진짜 많이 늘었네요.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이만큼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기준해서는 약 5천 명 정도 늘었고 사망자는 30 몇 명. 그렇게 막 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행히. 백신이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백신을 좀 맞았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치명률도 떨어진 게 그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더 떨어지게 돼요, 백신을 맞게 되면. 그리고 접종자 수가 460만 회 그렇게 됐으니까 괜찮다라고 보시고요. 이 횟수가 1000만을 넘겨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추세가 꺾이죠, 진짜. 그다음에 인도는 추세 꺾이고 있어요, 다행히. 그다음에 브라질도 그냥 보합인 상태 오히려 오르고 있죠. 프랑스 오르고 있고 보합이고. 나머지는 딱히 큰 건 걱정이 없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S자 곡선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다음 주 월화 했을 때 내려와줘야 포스트 코로나주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백신 도입 일정은 3, 4, 5 인제 지금 5 월로 와 있는 거고요. 이때 이 인원이 다 맞아주면 그러니까 6 월까지 했을 때 1,200만 명이 맞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달성하면 된다라고 봐요 일단. 6 월까지만 그것만 돼도 포스트 코로나주는 지금 주가보다 최소 10% 이상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일 확진자는 600 명이고 예방접종 지원 가능 거의 없어 보입니다. 바이오 수혜는 진짜 맞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가 아니고 모더나였죠. 화이자는 다른 거 받아낼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개발 성공 기업엔 악재라고 돼 있죠. 실제로 난리 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아직 임상을 통과 못 해 가지고 이 백신이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은 해 주겠지만 완벽한 보상은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 몰입 및 매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부터는 매수하신 분들만 매도만 신경 쓰는 타임이 바이오 쪽에 오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계속 말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좋다고 82만 원까지 내려갈 때 오히려 떨어질 때 좋다라고 했고 와 90만 원 그렇게 찍는 거 처음 봤습니다. 자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 삼바 시총 3 위까지 등극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68조에 뭐 1 조만 줄어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조 순이익이 된다고 하면 봐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거 불났죠. 얘네는 불집입니다. 불집. 9%나 상승했어요. 이렇게 해서 급등됐고 이제 최대 고점입니다. 재물을 보세요. 1,400억 이에요. 2,400억 대 이 가격이에요. 물론 선방이긴 합니다. 지금 반영이 약간 반영이 되는 건데 얘가 혹시라도 1조 찍으면 이거는 안 되고 셀트리온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70배. 1조 찍으면 70배니까 70조 되겠죠. 1조에 70조. 네. 근데 얘가 하이자 건까지 더 들어와서 1조 이상의 기업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100억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100 까지는 갈 것 같아요.
헬트는 약간 저평가. SK 바이오팜은 270이니까 100을 줍시다. 1조 발생해서 100을 하면 100조가 가능하죠. 지금 62조. 100조가 가면은 어 50% 정도 되겠죠. 30 더하니까 15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하신 분들만 가능해요. 안 그러면 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까지 기다렸다 들어가셔야 되고, 여기서 언제든지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는 진짜 무서운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승차, 여기 82만 원대 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사신 분들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부터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한 2주, 3주 됐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런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H&M보다 얘네가 더 위험하게 보이는 거는 언제 내려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반영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신 분들만 잘 팔자.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 사고 있고요. 외국인도 많이 샀어요. 이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코로나랑 연결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있는 환자 수랑 나왔을 때 다른 나라에서 이제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백신 맞고 난 다음에 안 좋게 된 결과가 나시는 경우에요. 그 건수가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백신을 많이 맞은 나라들은 그런 거고요. 하루 사망자 3,000명인데 여기에 비중을 따졌을 때 인구 대비 봤을 때 10만 명 했을 때 300만 300명인가 600명인가 그래요. 600명 정도라고 해요. 근데 30만 명, 10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백신 맞으면 안 좋은 사람이 3명. 그러니까 두 개가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맞아서 이렇게 되는데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이 3명 정도 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백신을 맞는 게 더 효율적이죠. 개인 입장에서 두려움이 있죠. 누가 될지 모르는 복불복 게임이니까. 네,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되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 통계적 수치를 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백신 맞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여건이 지금 좋거든요. 우리나라는 여행 가겠다고 해서 막질 않아요. 근데 백신 여건까지, 백신 맞은 사람이 여행 갔을 때 그 국가에서 격리만 안 당하면 맞는 사람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상대 국가는 우리나라 사람이 와서 관광 산업 살려주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자기들이 백신 맞고 오니까 더 좋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 도매 2억이 나오고, 여기도 나오죠. 시스템 반도체, 현대차. 네. 이거 백신 도매 나온 기회론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현황은 해운 업종이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다음이에요. H&M 지금 5만 원 도달했잖아요. 10만 원 도달했어요. 왜 10만 원 도달해요? 이익이 최소 저는 3조, 2조 그 정도 나야 되니까. 네. 4조까지 했는데 퍼를 10으로 적용했을 때 40. 만약에 퍼 20 적용하면 80조예요. 그러면 20만 원이죠. 예, 그것까지는 지금 당분간 바로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10만 적용해서 40. 근데 이익이 계속 발생해요. 그다음에 일본 선사는 충격 먹었고, 대만의 해운사도 수혜적 갚아야 돼서 1조를 날려야 먹어야 돼요. 이제 치킨 게임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배가 있고 쟤네들은 배를 만들어야 돼요. 선박 발주를 해야 돼요. 우리는 좀 더 싼 가격에, 그러니까 지금의 부동산이 호황인 이유가, 철강이 호황인 이유가 집을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집을 지어 놓으면 그 상승하는 원자재 가격만큼의 버블을 집값에 반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단독주택 하나 짓는데 예전에 4억이었냐면 지금은 4.5억에서 5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땅값 빼고.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원전 집주에서 유리하죠. 이게 선박 발전으로 연결됩니다. 친환경 선박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또. 아니면 뭐 설치도 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H는 유리할 거고, 유리한 기업이 치킨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올려드릴 건데요. 다음에 올려드릴 건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치킨 게임이 일어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왜 우리가 불황이었냐면 10년간 치킨 게임을 한 거예요. 10년간 치킨 게임에서 머스크라인이 독일의 해운사를 먹어버립니다. 7위 130조 큰박을 운영하는데 얘를 사버립니다. 저는 현금 지급이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1등인 해운사인데 밑에 거 먹어가지고 시장 점유율 높여버리는 겁니다. 지금 호황일 때 머스크 좋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올려 놨어요. 이거 인제 가격 어떻게 되냐. 지난주 금요일 날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삼성전자가 다른 치킨 게임에서 이겨 가지고 글로벌 그 반도체 업체가 된 것처럼 해운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고 그게 H&M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호텔 업종은 국내 여행이 호황 중입니다. 외국인 국내 관광이 되면서 카지노 수입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늦게 가는 게 맞아요. 지금 가는 게 약간 이상하긴 한 거고요. 물가 상승 발생해서 호텔에서 뷔페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식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안 올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올라간 건 한 번 올라가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호텔 업종은 실제로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그래서 그 객단가나 식당 식비의 그러니까 뭐 뷔페 가격이 높아질 거고 높아졌는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치킨 게임도 하거든요, 거기서도. 거기는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식자재는.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여행 업종은 백신 여건의 도입으로써 자유왕래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보다 국내 수요를 먼저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먼저 들어올 거고요. 동계 올림픽 전에 아마 중국인 관광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얘네들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셔야 돼요. 저도 인제 예측이 불가능한 과정으로 왔고 정고점이 있지만은 정고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 여행에 다니고 항공비가 다 높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인플레이션이 안 오면 이상한 거죠.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북한 열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싼 물건들이 나와 줘야만 싼 물건을 대량 생산으로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줘야만 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항공이에요. 항공은 여행 업종 증대로 해서 항공 여객이 재가동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더 가동이 되게 인제 국외 여행하면서 제대로 가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항공료도 나가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좀 또 좋죠.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빅사이클 맞아요. 엔터 업종에서는 JYP 급등한 거 보셨나요? 보여 드릴게요. JYP 실적이 좋아 가지고 신기한 실적이 나왔어요. 예. JYP 뉴스 보시면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 있거든요.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은 매출은 줄었는데 영업 수익률이 높았어요. 엄청 좋은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물건을 많이 안 팔았는데 이익은 더 크게 한 거예요. 예, 이게 메타버스의 영향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하이브의 플랫폼은 어떻게 반응이 될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얘가 진짜 좋고 JYP처럼 JYP가 하이브랑 연결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자기 플랫폼이 성공한 거라면 하이브의 플랫폼도 동일하게 이런 구조가 나온 겁니다. 음반 파는 시장은 시대는 지났어요. 음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음반 외적으로 MD라고 하죠. 그 스타벅스도 MD라고 해서 지금 인제 뭐 랜턴 한다고 난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이브에서 그 연예인들의 MD 상품들이 나올 때 팔리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SNS는 너무 무차별하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하이브나 이 JYP가 만든 플랫폼들은 자기 소속 가수와 팬하고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공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글로벌에 먹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플랫폼이 국내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는 거. 그게 더 크게 보시면 됩니다. 매집할 기간이거든요. 이 박스권 있잖아요. 진짜 착한 지금 박스권입니다. 이 자체가 인제 박스권이 돼 버렸어요. 여기서 못 돌봤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10분의 1은 매집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많아집니다. 그다음에 어 이제 덱스트라 위즈빅에서는 CG를 처리 잘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부산물로서 여기서 가는 건데 영어 업종이 가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것 같습니다. CGV, 쇼박스, 덱스터, 위즈빅은 아직도 매수 가능하고요. 아직도 급등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슈팅 나온 적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조선업종은 H&M이 치킨 게임 들어가면 그때가 빅이에요. 그게 2023년, 4년으로 보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로 하기 때문에 배도 좋은 걸로 바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삼성중공 7월 22일 중장기 매수 전략 필요하고 초기 투자 비율은 20분의 1, 10주간 10분의 1씩 매수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은 안정적인 수익이 나을 것 같고요. 항공제조는 항공 여객 증대로 따른 정비, 그다음 모빌리티 개발 수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공 우주를 대놓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빌리티와 관련된 기술력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추가로 상승할 수 있고 상장될 수도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현황 중에서 인제 뉴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파탄됐고 일자리가 안 만들어졌어요.
기존에 있는 산업을 아무리 발달시킨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창업이 없는데 1억 억으로 인제 창업할 건데 여행사를 하든 뭐 호텔업을 하든 그 돈에 많은 사람을 고용해 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수익이 나야 많이 고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재난지원금 바로 초청하겠을 때 아르바이트생 고용하는 거지 직장인을 고용하진 않잖아요. 이게 직장인처럼 일할 사람을 고용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가야만 호텔, 여행, 항공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이것만으로는 실업자를 막을 수 없으니까 유줄 정책을 하는 겁니다. 공항, 철도, KTX를 건설하면서 건설 경기를 부양시키고 아파트나 대규모 단지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근린 생활 시설을 만들면서 SOC 투자가 일어나야 되고요. 이거는 동시에 해외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해외에서는 그냥 이렇게 뉴딜밖에 안 되고요. 국내는 그린 뉴딜이 가능하죠. 이게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 두 개의 합병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 그런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가덕도 신공항, 대구 통합신공항, 무안신공항 그다음에 그 KTX 진주에서 올라가는 거 있죠? 그런 것들까지 다 연결될 수 있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만 끝나면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3-4 분기 이후에 이런 대규모 예타가 검토 끝난 것들은 빠르게 착공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 들어갈게요. 월봉 분석으로 들어가면은 고점 찍고 내려와서 아직도 양봉이에요. 상승 추세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무너진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고점 그러니까 이번 주에 고점을 찍고 다시 음봉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차피 박스권이고 중봉 그러니까 가운데 평균값을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정도의 조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빨간색 이걸 만들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빨간색으로 나오고 그다음으로 그러니까 빨간색인 듯 아닌 듯 모양을 만들고요. 6 월이 가서야 제대로 된 빨간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고요. 이게 지난주 일봉인데 이번 주 일봉은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죠. 저는 여기서 뚫고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갈아 본 겁니다. 2번 정도 더 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정도 올라가고 하면은 1주 가고요. 한 1주 정도 가거나 아니면 다음 주 주말쯤에 한미회담이 큰 것 같아요. 한미회담에서 대북 이슈 터져 주고 백신 도면 나오고 삼성전자, 현대차의 진짜 긍정적인 뉴스, 지원 정책들이 쏟아지면 돌파하겠네요. 예. 진짜 그 타이밍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너지지가 않고 미국도 가면서 우리나라도 갈 수 있는 빅이 보일 것 같아요. 미국한테도 좋거든요, 우리나라 정책들이. 자 그 정도까지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여기서 꼬리를 달았을 때 파시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내려왔어요. 다행히 이때 못 정리했으면 이번에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때는 눈에 보였는데 지금은 눈에 안 보였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하락 추세일 수도 있고 상승 추세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백신이랑 연결되면서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들한테 부정적이거든요, 기존의 제약사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충돌될 거라서 바로 급등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과 선물인데요. 개인이 다 막아줬어요. 진짜 대단한 개인입니다. 외국인이 판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줬고요. 금융투자는 같이 팔았죠. 연기금 사 줬어요. 와 연기금 대단합니다.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요즘에는 여기도 똑같아요. 선물도 연기금이 받아줬어요. 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는 사서 지금 이제 상방을 보고 있고요. 선물 1개월로 봤을 때 재밌는 거는 금융투자는 진짜 확실하게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이익 물량을 털어서 이득을 봤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기금도 상방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바뀐 거예요. 일주일 상간의 차이가 이만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 계약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주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건데 월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여기서 그냥 행잉인 상태고요. 그다음에 주별 기준에서도 동일하게 반등해서 추세가 전환된 걸로만 주중에서는 이 그림 안 볼 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냥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일본 기준에는 진짜 돌파하려고 했다가 돌파 못하고 다시 내려오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10 원을 깨거나 여기 있는 35원 정도를 깬다면 40원 정도 깬다면 그때가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계산해 보니까요. 어 7시 26 분이거든요. 이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5,500만 원 나오고요. 실제로 이 비트코인에서의 현재 거래가는 약
6천만 원, 약 500만 원 안 되는 돈이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9% 정도 되니까 9%는 뭐 늘 있어 왔던 것 같아요. 10% 넘어갈 때가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제 시장에서 QE가 오면 '가상화폐가 쪼끔 위험할 수는 있겠다.' 그런 느낌은 듭니다. 예, 여기가 투자 자산이라고는 한 사람의 말로서 자산의 가치가 계속 변동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투기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분석에 따른 단기 투자랑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이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격은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중장기로 뭐. 근데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전한 자산은 아니고 해지용의 자산에 쪼끔 가깝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